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요즘 메이저리그는 또 다른 흑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장비를 통해 불법적인 사인 훔치기를 한 팀이 2017년 휴스턴뿐 아니라 2018년 보스턴도 확인이 됐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메이저리그에서 일어난 최악의 치팅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쉽고 또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는 부정투구일 겁니다. 보스턴 시절 클레이 버콜츠의 팔이 유난히 번쩍거려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양키스 시절의 마이클 피네다와 작년에는 시애틀 기쿠치가 파인타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2006년 디트로이트 케니 로저스는 포스트 시즌 3경기에서 7.2이닝 무실점, 7.1이닝 무실점, 8이닝 무실점으로 도합 23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는 대활약을 했는데요. 하지만 월드시리즈 피칭 도중 공을 던지는 왼손바닥에 뭔가 진하게 묻어있는 게 발견돼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립감을 좋게 만들어주는 파인타르의 경우는 너무 대놓고 쓰지만 않으면 묵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콜츠와 피네다, 기쿠치 때 모두 상대팀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에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기 위해 뭔가를 숨겨나가는 경우는 명백한 부정투구를 할 수 있는데요. 2005년 워싱턴 내셔널스와 LA 엔젤스의 인터리그 경기에서는 재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7회 초 엔젤스에서 브랜든 도넬리가 등장하자 워싱턴 프랭크 로빈슨 감독은 도넬리가 공을 던지기도 전에 덕아웃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주심에게 도넬리의 글러브 속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이물질이 발견된 도넬리는 결국 퇴장을 당했고 10경기 출장 정지를 받습니다. 이는 밀고자 덕분이었는데요. 워싱턴에는 에인절스 시절 마이크 소시아 감독으로부터 홀대를 받았다고 생각한 호세 기엔이 있었고, 기엔이 로빈슨 감독에게 일러 바친 거였습니다. 하지만 부정투구의 대가는 역시 명예의 전당 투수이자 제가 레전드 스토리에 쓴 바 있는 게일로드 페리입니다. 페리는 공에 바셀린을 발라 요상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곤 했는데요. 페리의 공을 받았던 포수 진 테나스가 하도 미끄러워서 공을 다시 돌려주기도 어려웠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페리가 은퇴 후 아기용 바셀린 광고에 출연했다는 겁니다. 훗날 페리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만큼 부정투구를 많이 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공을 던질 때마다 모자챙, 귀 뒤, 머리카락, 이마, 손목, 유니폼 등을 만진 후에 던졌던 이유는 타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즉, 페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타자들이 지레 겁을 먹었다는 겁니다. 흔히 카드에서 말하는 블러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페리는 마운드 위에서 수없이 몸수색을 당했지만 이물질이 발견돼 퇴장당한 것은 은퇴하기 1년 전인 1982년 보스턴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재밌는 사례는 지난 시즌을 마지막으로 다저스 투수코치에서 은퇴한 릭 허니컷입니다. 코치로서 늘 인자한 표정이었던 허니컷은 메이저리그에서 21년을 뛰면서 109승을 거두고 선발 투수로서 2차례 올스타전에 나간 바 있는데요. 30대 중반에는 오클랜드로 이적해 토니 라루사 감독으로부터 최초의 좌완 원포인트 릴리프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허니컷은 슬라이더의 달인이었습니다. 허니컷은 1980년 캔자스시티와의 경기에서 부정투구 혐의로 퇴장을 당하게 되는데요. 2루타를 치고 나간 윌리 윌슨은 허니컷의 글러브 안쪽에 뭔가 반짝거리는 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허니컷의 얼굴을 유심히 보아하니 피까지 묻어 있었는데요. 허니컷은 공을 긁어 묘한 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글러브 속에 압정을 숨겨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글러브로 땀을 닦다가 얼굴에 상처가 난 거였습니다. 나중에 허니컷은 클럽하우스 앞 게시판을 지나가다가 충동적으로 압정을 뽑아 나왔고, 이때가 맹세코 처음이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타자들도 투수의 부정투구에 맞서 코르크 배트로 대응을 했는데요. 지금은 코르크 배트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입증되면서 코르크 배트를 쓰는 타자가 없지만 예전에는 꽤 많았습니다. 세미 소사는 코르크 배트가 적발된 후 연습 배팅 때만 쓰던 걸 실수로 가져나왔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징계를 받게 되면서 경기 도중 무단퇴근, 코르크 배트, 이후에는 금지 약물까지 추가됨으로써 명예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코르크 배트 사건으로 가장 유명한 선수는 엘버트 벨입니다. 엘버트 벨은 1995 시즌이 파업으로 인한 단축 시즌이었음에도 143경기에서 52개의 2루타와 50개의 홈런을 때려내 역대 유일한 52루타 50홈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코르크 뱃 애용자이기도 했습니다.
1994년 디트로이트는 엘버트 벨이 부정 배트를 쓴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심판진에게 신고합니다. 이에 심판진은 벨에게 방망이 하나를 달라고 한 다음 정밀 조사를 위해 심판실에 가져다 놓은 다음 문을 걸어 잠갔는데 그 방망이가 코르크 배트였던 겁니다. 클리블랜드에서는 미션 임파서블 같은 작전을 세우는데요. 체구가 작은 편이었던 투수 제이슨 그림슬리에게 환풍구를 통해 심판실로 들어가 다른 방망이로 바꿔놓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림슬리는 임무에 성공했지만 벨은 딱 걸리고 마는데요. 바꿔치기를 하고 온 방망이에 폴 소렌토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일탈도 잘못된 거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조직적으로 하는 행동일 텐데요. 1951년 뉴욕 자이언츠는 13경기 반차를 뒤집고 정규 시즌 마지막 날 브루클린 다저스와 공동 1위가 됩니다. 이에 내셔널리그 우승과 월드시리즈 진출권을 두고 3판 2선승제의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전에서 뉴욕 자이언츠 바비 톰슨이 다저스 투수 랄프 브랑카를 상대로 끝내기 홈런을 때려내게 되는데요. 이 홈런에는 세계에 울려 퍼진 홈런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이언츠가 센터필드 쪽에서 누군가가 망원경으로 포수의 사인을 읽은 다음 자이언츠 불펜에 있는 부저가 울리게 하는 방식으로 다저스의 사인을 훔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휴스턴의 쓰레기통 스캔들은 이미 예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용납될 수 없는 건 속임수를 쓴 휴스턴과 보스턴 두 팀이 월드시리즈 우승이라는 최고의 영광을 가져갔다라는 건데요. 그에 비해 1951년 뉴욕 자이언츠는 월드시리즈에서 뉴욕 양키스에게 패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휴스턴과 보스턴 선수들, 특히 상식을 파괴할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했던 타자들을 더 이상 순수하게 바라볼 수 없게 됐는데요. 또한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단장과 감독의 1년 자격정지와 $500만 벌금, 향후 2년간 드래프트 1라운드, 2라운드 지명권 상실이라는 휴스턴이 받은 제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식의 사인 훔치기를 두 팀만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수혜를 제대로 본 팀인 만큼 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상황이 너무나 아쉬운데요. 다음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더 MLB였습니다.